오늘 함께 볼 이슈는요, 고신용자 대출에 대한 이제 이슈예요. 이러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타이틀은요, 은행 못 믿겠다던 고신용자 대출자 어디로 갔냐? 카드사로 지금 우르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신용이 좋은데 지금 1금융권에서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내가 신용을 좋은데 대출을 안 해줘. 이러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분들이 지금 카드사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고신용자 카드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죄는다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정부의 하여튼간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찾는데 여기에서 나온 오늘은 고신용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예전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끝내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다른 데로 이제 받기를 원하죠. 제2금융권이나. 근데 거기가 지금 카드사로 많이 갖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출을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방법을 피해서 지금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총량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이 가산, 우대 금리를 조정하면서 고신용자 적용 이자율을 대폭 높여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협은행부터 시작한 대출 증가율이라는 이슈에 맞춰서 총량을 이제 보는 거죠. 대출 총량. 그래서 은행별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은행들도 지금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 사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딱 옥죄고 더 이상 너희들 대출하지 마. 은행별로 총량을 맞춰. 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은 그렇게 대출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선택한 방법은 안 되겠다. 이거 수요는 지금 차고 넘쳐. 수요는 차고 넘치니까 우리 그러면 기존에 우리 대출을 받았을 때 가산금리나 이제 우대금리, 금리를 조금 혜택을 줬던 거를 우리 없애버리자.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은 좀 더 덜 급한 사람은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자율을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는 거죠. 흔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일각에서는 카드사 입장에선 때 아닌 대출 특수를 맞았지만, 그쵸? 카드사는 갑자기 대출 이런 풍선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카드사로 막 몰려가서 갑자기 지금 뭐 대출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 카드론도 가계부채 규제 방안에 포함되는 등 어려움이 예고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확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때 이 장사를 한다는 거죠. 내년에 가계부채 규제 방안에 이 카드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모든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카드사도 그렇고 물론 내년 영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이 풍선 효과로 특수를 맞았다는 거죠. 자,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6개 전원 카드사의 올해 9월 말 금리 10% 미만 카드론 회원 평균 비중은 12.59%로 집계됐대요. 와, 이것도 높은데 10% 미만 카드론 12.59. 지난 8월 고신용자 평균 비중인 9.57% 대비 3.25 아무튼 증가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 퍼센트를 볼 이유는 없지만요. 중요한 건 이처럼 카드사로 고신용자, 신용이 좋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부동산도 우리가 각종 규제도 지금 뭐 26번, 27번 이렇게 계속 옥죄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은 물론 보합이라든가 약간의 하락세가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 또한 풍선 효과였거든요. 그런데 대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잡히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중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풍선 효과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지금 각종 우대금리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사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가 농협 등 상호 금융권보다 높게 측정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이에요. 시중은행. 시중은행은 우리가 통상 6대 은행이라고 하죠. 국민, 하나, 농협, 기업, 뭐 신한, 우리 이렇게 하고 외국계 은행 SC, CT까지 하면 8개인데 통상 6개 은행은 우리가 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대출을 받는 금리가 상호금융은 제2금융권이라고 하죠. 지역농협, 단위 뭐 축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 저축은행 이런 데보다 지금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가 높게 측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도 1금융권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2금융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신용점수를 철저히 관리해온 고신용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대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저는 이게 역차별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지만 이러한 아무튼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에 고신용자는 차라리 한도라도 많이 나오는 이금융권으로 이동. 그래서 고신용자들은 어떻게 된다? 야, 뭐야 금리도 높아? 아, 됐어. 그러면 내가 굳이 그러면서 너 1금융권 안 써. 야, 그냥 나 2금융권 가서 이자 좀 더 주고 뭐 더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덜 주는 또 상황이고 그리고 한도가 2금융권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야, 나 2금융권 갈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5에서 6%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도를 축소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약간 섭섭한 거는 뭐다?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신용관리 잘했잖아. 신용관리 잘했으면 베네핏을 줘야지. 아,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이분들이 충분히 저는 억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카드사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 않다. 카드사도 영업이 잘 되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가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1월부터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 잔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면 여지껏 이거는 DSR 산정할 때 포함을 안 시켰는데 카드론 잔액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영업하는데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금융권 차주별 DSR 기준도 원래는 60%였는데 그걸 지금 50%로 낮췄다. 그래서 카드론 영업은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내년에 이런 DSR이 적용이 된다는 이런 가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장밋빛 그런 전망은 아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들도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든가 전략들을 분명히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올해 카드론 고객이 늘어날수록 카드사 입장에선 내년에 취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카드 회사 입장에서 문제고요.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론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폭을 고려해 내년 각 업권 간 증가폭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자, 카드업계 관계자는 성실하게 상환할 수만 있다면 카드론 사용이 신용등급에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한도를 원하는 고객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1금융권보다 2금융권 그리고 특히 카드사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돈이 급하신 분들은 카드를 사러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향이 되고 있고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대출도 각자 상황에 따라 이제 다 모두가 다른 거잖아요. 정말 급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 이러한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약간의 숨통을 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나왔지만 뭐 카드론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카드론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카드론 쓰시는 분들 보면요,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변동은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이제 급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쓰는 걸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금리도 낮출 수 있고 좀 더 한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좀 숨통을 트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은 정말 좋지 않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